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어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번 수업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3단원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단원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이 단원에서는 먼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어떠한 정신으로 창제하였는가, 한글 창제 정신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로 한글의 자음자가 만들어진 원리, 한글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자음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자음을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 자음 기본자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자, 무엇인가를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본뜬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상형이라고 해요. 자, 상형자는 보면, 여러분, 상형자가 대부분 보면요. 그냥, 우리 그냥 그 시냇물에 흘러가는 모습을 따라서 만든 게 내천자잖아요. 자, 그것처럼 그냥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한글은 정말 독특하게도 뭔가 여러분,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그 모양의 그 자음을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가지고 만들었다. 이것이 정말로 한글이 과학적으로 창제된 것의 증거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글자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듭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발음 기관을 총 5가지로 보았어요. 자, 아, 설, 순, 치, 후 이렇게 발음 기관을 5개로 보았습니다. 자, 아음은 어금니, 그 다음에 설음은 혀, 순음은 입술, 치음은 이, 후음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가지고 자음의 기본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자, 먼저 아음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소리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떠서 만든 글자 뭡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기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음 같은 경우에는 혀 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니은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입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자, 입 모양을 옛날 입구자 네모나죠. 그죠? 이렇게 네모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미음. 자, 그 다음에 치음은 일소리인데요. 이의 모양을 본떴어요. 자, 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 그래서 시옷입니다. 시옷. 자, 그 다음에 후음은 목구멍의 모양을 붙였어요. 여러분, 목구멍은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거 뭐였습니까? 이응이죠. 그죠? 자, 이렇게 기본자를 만들었어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아, 설, 순, 치, 후. 이렇게 기본자를, 이렇게 발음 기관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기역이랑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있죠? 뭐 있습니까? 맞아요. 키읔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이랑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니은에다가 줄 하나 더 끄으면 디귿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다가 또 줄 하나 더 끄으면 뭐가 됩니까? 티읕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미음도 역시나 비슷해요, 여러분. 자, 미음에서 양옆으로 줄을 쫙 그어주면, 위로 줄을 쫙 그어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비읍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미음에서 옆으로 수평으로 줄을 또 아래 위로 쫙 그어주면 뭐가 됩니까? 피읍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시옷에서 줄 하나 더 끄면 뭐가 돼요? 지읒이 되고요. 지읒에서 줄 한 개 더 꾸어주면 뭐가 됩니까? 시읒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응에서 또 줄 하나 더 꾸어주면 우리 뭐가 됩니까, 여러분? 자, 요런 글자가 돼요. 이응에서 요걸 하나 더 그어주면은 이런 글자가 돼요. 자, 이건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여린 히읗. 자, 그 다음에 또 여린 히읗에서 줄 하나 더 꾸면 뭐가 됩니까? 히읗.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본 글자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 하자면은 이렇게 요게 있고요. 리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우리가 반치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반치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치음 이렇게 요런 글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옛 이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옛 이응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도 여러분이 아마 예전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렇게 생긴 글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 자, 옛날 한글이 창제될 당시의 자음자들입니다. 요렇게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제자 원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한글 자음이 만들어진 원리, 제자 원리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아설, 순, 지, 후. 이 발음 기간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본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네, 맞습니다. 상형을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상형입니다. 상형. 네. 요거는 이제 상형이라고 하는 제자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두 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보니까 자, 기본 글자에서 줄을 한 개씩 더해서 만들었죠. 자, 기본 글자에서 줄을 하나씩 더해서 만든 겁니다. 자, 줄을 하나 더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여러분 두 글자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자, 두 글자로 가획이라고 해요. 이 가자가 더하다는 뜻이거든요. 획을 하나 더했다라고 해서 가획이라고 해요. 가획,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획의 원리를 한번 제대로 한번 더 보도록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여러분이 자 이거를 잘 몰라도 자, 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보면 이거랑 뭔가 비슷하게 생겼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여러분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냐면요. 기역과 키읔 같은 경우에는 발음 위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크.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크. 자, 혓바닥이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 위치가 변하지 않고 똑같이 그나 크나 혓뿌리가 목구멍을 한번 막았다가 떨어져요. 그, 크. 혓뿌리가 목구멍을 한번 막았다가 탁 떨어지거든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이 같은 발음 기관에서 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자, 같은 발음 기관 소리 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본자가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기역의 모습이 키읔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와 크의 차이가 뭐냐면 그보다 크가 소리가 더 강해요. 소리가 더 강하게 날수록 획을 하나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니까 이 기본 모양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약간 차이가 나요. 기역보다 키읔이 조금 소리가 셉니다. 자, 소리가 좀 더 센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획을 하나 더해 준 거예요.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디귿, 티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느, 드, 트 해보십시오. 자, 느, 드, 트. 혀의 위치가 똑같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느나, 드나, 트나 전부 다 여러분 자 혀끝이 윗 잇몸에 닿아야지만 소리가 나거든요.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데 느보다는 드가 더 소리가 세고 드보다는 트가 소리가 더 셉니다. 자, 소리가 더 세니까 소리가 더 세질수록 획을 하나씩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멋지죠, 그죠? 자, 무, 브, 프도 마찬가지. 똑같이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무보다는 브가 또 소리가 더 세고 브보다는 프가 더 소리가 세죠. 그래서 획을 이렇게 더해준 거예요. 가획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치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스, 즈, 스. 자, 역시나 여러분 보면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스, 즈, 스. 자, 근데 스보다는 즈가 더 소리가 세고 즈보다는 츠가 소리가 더 셉니다. 자, 소리가 세질수록 획을 하나씩 더해서 시옷에서 지읒을 만들고 치읒을 만들고. 자, 여린 히읗이랑 히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이응이 목구멍 소리라 그죠? 이 소리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세면은
이렇게 획을 하나 더해서 여린 히읗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여린 히읗에서 또 한 번 더 획을 더해서 히읗을 만들었어요. 흐, 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이렇게 점점 소리가 세질수록 이렇게 획을 더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기본자 안에 이렇게 획만 하나만 더해서 여러분 누가 봐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게 좀 비슷하게 생겼네 라고 딱 떠올릴 수 있게 만들었죠. 그죠?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고 소리가 좀 더 세질수록 이렇게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 이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글자인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여러분 요것들이 있죠. 그죠? 이것들은 뭐지?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궁금하시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체자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체자라고 불러요. 이체자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여러분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이체자라고 하는데, 자, 획을 더하긴 더했는데, 자, 우리가 원래 가획의 원리는 보면 소리가 더 세지면은 획을 더해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더 세진 거에 상관없이 그냥 획을 더해서 만든 겁니다. 자, 여기 이거는 우리가 옛 이응이라 부르는데요. 이게 지금의 받침 이응의 발음입니다. 하는. 받침 이응의 발음이에요. 하는 할 때 하는 이 소리죠. 그죠? 이게 그 소리고요. 그다음에 리을은 마실 겁니다. 르 이것도 역시나 보면 여러분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게 이게 전부 다 혀의 위치가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을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자, 반치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의 영어의 z 발음이랑 비슷하고 보면 됩니다. zebra 할 때 있죠. z 발음 Z라고 하죠. 자, 그 Z의 발음과 비슷한 소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보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글자랑 조금 다른 게 있죠. 그죠? 자, 지금의 글자랑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나? 자, 보니까 자, 지금 글자랑 다른 게 이제 없어진 글자죠. 자, 예디응 없어졌죠. 그죠? 반치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없어졌죠. 이 글자는 여린 히읗 이렇게 요 자음 중에 이 세 가지 글자는 없어지고 지금 나머지 글자들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자음자의 제자 원리 가장 처음에 나왔던 거 뭡니까 여러분? 상형. 자, 발음 기간을 본떠서 만들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본자에서 소리가 세질수록 획을 더해서 가획입니다. 획을 더해서 글자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체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따로 이렇게 가획과 관련 없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여러분 잘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우리 교과서 121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21쪽. 자, 봅시다.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자, 동그라미 2번. 방금 우리가 배운 부분입니다. 볼까요? 자, 다음에서 키읔이 만들어진 원리를 생각해보고 같은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다른 자음자를 빈칸에 넣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역에서 키읔이 될 때, 자, 기역이 자음 기본자였잖아요. 자, 자음 기본자에 여기서 획을 한 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 더 끄었죠? 자, 이거를 뭐 했다고 했습니까? 획을 하나 더해서 다른 다음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했으면 여러분? 가획이라고 했습니다. 획을 더했다. 가획의 원리. 자, 니은에서 줄 한 개 더 끄면 뭐가 돼요? 디귿이죠. 자, 디귿에서 줄 하나 더 끄면 티읕. 시옷에서 줄 하나 더 끄면 지읒. 지읒에서 줄 한 개 더 끄면 치읒. 이렇게.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3번 한번 봅시다. 다음 글자들이 만들어진 방식을 생각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보니까 자, 쌍디귿입니다. 쌍디귿, 쌍비읍. 자, 이거는 또 이거는 그죠? 자, 우리 겹받침 할 때 배웠었죠.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자, 디귿, 비읍. 자, 우리 앞에서 만들어진 자음이잖아요. 그죠? 자, 이 자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란히 하나 썼죠. 그죠?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썼습니다. 자, 같은 글자 또는 서로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썼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자, 다음 글자들이 만들어진 방식. 같은 글자 또는 서로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였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가로로 나란히 붙였었다. 가로로 나란히 붙였었다. 요게 핵심이에요. 가로로 나란히 붙였었다. 자, 이거를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좀, 선생님이 좀 추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다가 조금 필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글자들이 만들어진 방식 생각해 보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로로 나란히 썼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가로로 나란히 쓰다. 이걸 여러분, 자, 한자어를 사용해서 두 글자로 딱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병서라고 합니다. 병서. 가로로 나란히 썼다라고 해서 병서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쌍디귿, 쌍비읍처럼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병서. 자, 한자를 알려주자면, 자,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자,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거. 가로로 나란히 썼다. 요건데요. 한번 자 봅시다. 자, 병서. 자, 무슨 병자일지. 자, 한번 볼까요? 나란히 있는 게 네, 요거네요. 자, 요 글자를 씁니다. 요렇게. 나란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똑같은 글자가 두 개가 이렇게 딱 나란히 있잖아요. 그죠? 한자에도 이렇게 나란히 있죠. 그죠? 병서. 서는 글자 서자입니다. 글서자. 요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병서에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리 아까 자 봤듯이 쌍기역, 쌍디귿처럼 똑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각자 병서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 똑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 자, 예시로는 자, 우리 여기 있죠?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비읍, 쌍비읍, 쌍시옷, 그다음에 쌍짓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여기 보면 합용병서라고 해서 합은 이제 두 가지가 합쳐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쓴다. 합용병서라고 해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합용병사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봅시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기역, 시옷. 우리가 겹받침할 때 썼던 거 있죠, 그죠? 비읍, 시옷,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요것도 여러분 교과서에다가 여러분이 좀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다가 여러분이 적어두면 나중에 도움이 좀 되겠죠, 그죠? 교과서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약간 여러분 아까 우리 자음의 제자원리 상형, 가획도 있었고 뭐도 있는 거예요? 병서도 있는 거죠. 그죠? 병서. 이렇게 글자를 나란히 써서 글자를 또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봅시다. 다음 한글 창제 당시의 자음자를 오늘날의 자음자와 비교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이거 우리 아까 쌤이 아까 설명했던 거죠. 그죠? 자, 지금은 안 쓰이고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옛, 이응. 그죠? 자, 지금은 안 쓰고 있는 거. 옛, 이응.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자, 옛, 이응.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요. 자,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이건 좀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먼저 옛, 이응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여러분? 자, 지금 쓰지 않는 거. 반치음. 요거 지금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열인, 히읗. 요렇게. 요것도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자, 지금 쓰이지 않는 이 글자 빼고 이 나머지는 지금도 우리가 다 쓰고 있죠. 그죠? 자, 이때 만들어 창제되었던 요 자음자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자음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세 가지는 지금은 쓰지 않는다. 이거를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자음의 제자 원리고요.
이제 모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 제자 원리 강의 전에 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자음의 제자 원리. 자, 여기 있었죠. 첫 번째, 상형. 자,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자음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해서 글자를 만들었다. 가획이죠. 그죠? 가획. 자, 그 다음에 병서도 있었어요. 병서. 자, 글자 두 개를 나란히 붙여 써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음자를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음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이제 자음은 이제 끝났고 이제 모음의 기본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도록 합시다. 자, 모음 기본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자, 제자 원리인데요. 자, 제자 원리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니까 본떠서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모음의 기본자는 여러분 본떠서 상형입니다. 상형. 본떠서 만듭니다. 자, 먼저 이거는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뭐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은 둥글잖아요. 자, 그래서 둥근 하늘의 모습을 본떠가지고 모음 기본자. 이걸 만드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여러분? 아래아라고 해요. 아래아자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자 평평한 거. 평평한 거. 자, 이게 뭐죠 여러분? 땅입니다. 땅. 땅은 편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의 모습 본떠서 평평한 거, 가로로 쭉 그어진 거.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으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쭉 끈 거. 자, 그 다음에 자, 서 있다. 자, 사람이 서 있죠. 그죠? 자,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 모양이 서 있으면 사람을 본떴다. 그래서 천지인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자, 사람을 본떠서 서 있으니까 세로로 길쭉하게 쭉 있어야 되겠죠. 자, 세로로 길쭉하게 쭉 뭡니까? 이죠. 그죠? 이. 이렇게 아래야 이. 이게 모음의 기본자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자, 모음의 제자 원리 첫 번째 상형입니다. 본떠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상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모음 기본자에서 다른 모음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생각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되네요. 네.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이걸 좀 크기를 조금 크게 해서 보도록 해요. 자, 모음 기본자에서 다른 모음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생각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자죠. 그죠, 여러분? 자, 기본자 아래야, 이 이게 기본자입니다. 자, 이 기본자에서 자, 여기에 자, 으아 아래아를 더해서 오와 우를 만들고 이와 아래아를 더해서 아와 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여기에서 또 자, 오에서 또 아래알 하나를 더해서 요 우에서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유. 아에서 하나 더 찍어서 야. 어에서 하나 더 찍어서 여.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자, 일단 모음 기본자를 결합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모음자가 만들어진 원리는요. 여러분, 요겁니다. 자, 기본자를 서로 결합해서 합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합성이라고 하거든요. 합성. 자, 이거 여러분 자 한번 적어 봅시다. 교과서에다가 적어 주십시오. 자, 모음 기본자에서 다른 모음자가 만들어진 원리는 자, 여러분 합성입니다. 합성. 자,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결합하여 다른 모음을 만들었음. 만듦. 자, 이거를 우리 뭐라 하냐면 합성이라고 합니다. 합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글자들을 예로 들어 모음자를 자음자에 붙여 쓰는 방식을 설명해 보자. 자, 모음자는 여러분 어디에 씁니까? 네, 자, 자음 옆에나 자음 아래에 쓰죠. 그죠? 자, 자음의 오른쪽 또는 자음의 아래쪽에 붙여 쓴다. 입니다. 자, 요거를 또 한번 적어볼까요? 자, 모음자를 자음자에 붙여 쓰는 방식. 자, 뭐냐면, 자, 모음자는
자음자에 오른쪽이나 아래에 붙여 쓴다. 아래쪽에 붙여 모아 쓴다. 이렇게. 자, 풀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네모난 모양을 만들죠. 그죠? 이렇게 모아 쓴다. 이걸 우리가 모아 쓰기라고 하거든요. 자, 모음과 자음을 풀어 쓰지 않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붙여서 모아 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지금 선생님 설명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제자 원리를 하나하나 풀이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글자도 이렇게 이 글자가 누가 만들었고 이 글자는 이러한 방식, 이러한 원리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해 놓은 글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글이 유일해요. 자, 여러분 정말 이 한글에 대해서는 여러분 크게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만약에 다음에 누군가가 자, 외국인이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죠. 다음에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가 생겼는데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한국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니? 하면 여러분 그때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 이 문자는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직접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이거를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데 이거를 설명해 놓은 것도 있어. 설명해 놓은 책도 있어.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